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5년 전에 우리나라에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 RPA가 소개된 이후 이제는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 RPA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100여 개 기업에 4,000개가 넘는 RP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파워젠의 이창섭 RPA PM과 함께 RPA 고도화의 방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AI가 어떤 CPU가 되고 RPA 플랫폼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GPU처럼 뒤에서 백단에서 도와주는 특정 작업을 도와주는 어떤 코어크 되는 프로세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 OCR 솔루션을 세미하게 들어와가지고 머지한 데도 있고요. 뭐 AI 챗봇을 같이 머지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하다가 뭐 되는 데는 뭐 한꺼번에 다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근데 저도 뭐 예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오늘 그냥 편하게 부장님의 관점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이런 이 5가지 형태를 요새 대부분 대기업들 기준에서 다 머지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말 AI가 요새 뭐 생성에 나오니까 AI가 인텔리전트한 우리 두뇌 역할을 하고 RPA는 이제 어떤 반복적인 루틴한 일들은 RPA가 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은 사람대로 뭔가 또 하겠죠. 네,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얘기로 코인 채굴 할 때처럼 반복적인 임무는 결국은 GPU한테 던져놓고서 그렇죠. 병렬 처리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AI가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컨트롤 타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너 반복적인 일은 그럼 RPA가 너 다 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PA가 보통 이제 적용이 되면 기업체에서 이렇게 좀 애로사항을 먹는 게 딱 세팅을 했는데 환경이 막 바뀌죠. IT 인프라 환경이 바뀌면 또 다시 또 RPA 다시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되면 AI가 딱 센싱해가 감지해가지고 환경이 바뀌었네 가지고 RPA가 스스로 바꿔줘도 그런 세상도 올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예. 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현재도 기본적으로 녹화 기능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이벤트 아이템 생성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어떤 예외사항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복잡한 어떤 업무 프로세스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개발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단순 어떤 형태는 지금도 가능할 거고요. 차후에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 형태로 지금 뭐 자바 같은 거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프레임워크 안에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 이러한 에러이고 여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AI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추출이 된다라고 하면 거꾸로 AI가 발달됐을 때 그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절로 복원을 하는 형태의 프로세스 뒤에 뭐 RPA에 붙던 아니면 AI가 별도로 하던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붙는 형태로 발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떤 그 이상 징후라든지 패턴 인식 같은 건 AI가 좀 잘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포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기면 그 포탈에 있는 로그를 거꾸로 갖고 와가지고 이거 안 되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못할? 그러면은 담당자한테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젠은 이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RPA 관리 포탈 같은 것도 지금 그런 거 개발 그걸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예, 현재 저희가 솔루션을 하나는 갖고 있기는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업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 꾸준히 갖고 가는 장기 복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2, 3년 하다가 딴 업무 가고 딴 업무 가고 딴 업무 하다 보면 저게 초기에 개발한 거에 대한 업무를 현업 담당자보다는 RPA 담당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날리지 매니지먼트를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만약에 진짜 시스템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매일 해야 되는 업무야. 그러면 담당자들의 숙련도가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업무를 했을 때에 이랬을 경우 1-1, 1-2, 1-3 그럼 예외 업무 1-2, 2-2 이런 식으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손으로 했을 땐 다 알고 있는 상태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사했는데 RPA 써? 그런 식으로 모를 수 있겠네요. 아예 그 업무를 모르고 인수인계 안 하고 지나가는 블랙박스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관리를 하고 좀 푸시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지식 경영이 아니라 저런 업무 매뉴얼이나 어떤 프로세스들을 어딘가에 그것이 뭐 RPA 포털 어딘가에 그걸 아주 직관적으로 잘 해놓고 걔하고 RPA랑 잘 매핑을 항상 시켜놓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요새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도입한 데가 거의 은행권 아니면 지금 뭐 회사를 얘기하면 이제 우리 얘기하는 삼성전자 정도 되면 본부 부서 하나당 기본적으로 RPA 돌아가는 게 수백 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오. 저희가 보통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데는 막 라이센스 로봇을 막 100대 200대씩 쓰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과제는 더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은 뭐 3, 4명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끔 그거를 이제 버전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 담당자 모릅니다. 우리가 거꾸로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이 기준이 업무 기준이 맞아요라고 거꾸로 물어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대기업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아무래도 그 회계 단위가 각 사별이니까 이 회사 기준으로 만든 RPA, 이 회사 기준으로 만든 RPA.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유지보수하는 인력은 그 파트너사들끼리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간다고 해서 쉽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시기도 다르고 업무 형태도 다르니까 개발이 좀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그래서 그룹사별로 기준을 좀 공통화시키려고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프레임워크를 공통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업무 기준을 공통화시키고 관리하는 산출물도 비슷하게 다 만들어서 여기 있었던 유지보수 인력이 이쪽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적응하기 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성숙기 이후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RPA 적용 포탈을 대부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고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라이센스 관리서부터 프로세스 실행까지 포탈에서 다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인 로그를 갖고 와서 ROI 분석을 하고 현악단 분석을 하는 정도까지 초급 레벨의 포탈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RPA, 제 기억에 RPA가 처음 나왔을 때 한 4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토크를 나왔을 때 나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발전하면 이제 RPA 봇을 여기 또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처럼 마켓플레이스 활성화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듯이 내가 필요한 봇을 뭐 사가지고 뭔가 그런 시대는 지금 왔나요? 어떤가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활성화 아직은 안 됐군요. 아직까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걸로. 네. 예, 대기업 몇몇 군데에서는 일단 라이센스가 많아졌으니까 관리하는 형태도 되고요. 네, 지금 얘기 드렸듯이 성숙화가 됐으니까 일반 프로젝트 PI 프로젝트에서는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담당자들한테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개발해 필요한 거 있으면 개발해 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담당자들한테 뭐 내가 이제 회의실 신청하듯이 봇 신청을 하는 거죠. 나 얘 8시서부터 12시까지 사용할게. 아니면 개발 라이센스를 줘. 그러면은 개발을 해서 내가 프로세스 하나 만들어서 중앙 서버에다 등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실행 봇도 줘.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서버리스 사용하듯이.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맥센스한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현재의 그 솔루션에 있는 일반적인 그 REST API 같은 약간 부족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뭐 아마 솔루션사와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개발은 기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요새 뭐 챗GPT도 나오고 막 AI도 막 주변, 그러니까 RPA를 둘러싼 주변 AI, 뭐 OCR, 뭐 인텔리전트 OCR 이런 것들이 지능화된 놈들이 자꾸 나오니까 뭔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지금 RPA도 아까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온디맨드 RPA가 아주 손쉽게 뭔가 그런 세상도 올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정말 기업체에서는 정말 더 어떤 버짓의 배려도 많이 낮아질 것 같고 그런 세상이 나중에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체감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게 계속 사용해야지 결국은 디벨롭도 되고 유지보수도 되는 건데 그런 형태로 AI라든지 어떤 접목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효용성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계속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뭐 없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이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스루를 만드는 그런 데가 탁 나오면 또 큰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 번에 빅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이 나왔듯이. RPA를 검토하거나 도입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하는 것에 대한 FAQ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A 적용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